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가장 파격적인 특별 대우를 하는 국가가 놀랍게도 바로 한국입니다. 그동안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각별한 동맹국이었던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쏟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프랑스를 적대 관계로까지 만들면서 한국에 초대박을 선물하려 한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자 호주가 기존의 프랑스와 맺은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미국, 영국, 호주의 안보동맹 오커스 출범 과정에서 배신을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프랑스가 강한 어조로 세 나라를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외교적 언사와는 거리가 먼 가시가 돋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호주가 오커스 발족을 이유로 프랑스와 2016년 맺은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공급 계약을 파기하기까지 거짓말, 이중성, 중대한 신뢰 위반, 경멸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전략을 제고할 때 이번에 벌어진 일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처음으로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한 이유는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우리가 얼마나 불쾌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 대사를 부르지 않은 것은 영국의 끝없는 기회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 대사를 다시 데려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었다 라고 꼬집으며 이번 협상에서 영국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르드리앙 장관은 전날 동맹 협력국 사이에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이뤄진 호주와 미국의 9월 15일 발표의 이례적인 심각성에 따라 양국 대사를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동맹을 결성을 계기로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주는 프랑스 정부가 지분을 일부 보유한 방산업체 나발그룹에서 디젤 잠수함 12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그리고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 등이 모두 참여한 MEF 주요 경제국 포럼 회의에 프랑스의 마크롱 총리는 불참했습니다. 독일과 인도, 러시아, 심지어 중국의 고위급 인사도 참여했는데 프랑스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결정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나 최근 미국이 자신들의 77조 원 규모 사업을 뺏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는 미국과 호주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기까지 했는데요. AP,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17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오커스 출범 발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즉각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테보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는 귀국길에 오르기 전 호주 등의 결정을 두고 엄청난 실수라며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서투르고 부적절하고 호주답지 않은 상황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모두들 의아해하실 겁니다. 77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준은 분명 엄청난 스케일이지만 미국이 프랑스라는 거대한 동맹국을 적으로 만들면서 얻는 대가로는 터무니없이 작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이번 계약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해주기 때문에 단순히 금액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미국이 호주에 기부를 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적자를 기록하며 동맹국인 프랑스를 적으로 만들면서까지 미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려 하는 것은 호주, 영국, 미국의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를 통해 중국에 엄청난 압박을 주며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숨겨진 이유는 CNN의 단독 보도로 최근 공개돼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핵심에 있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CNN은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호주 시민단체들과 이웃국 뉴질랜드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은 미국이 호주의 원전 사업을 진출하기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비공식적으로 스콧 모리스 호주 총리에게
핵잠수함이 뉴질랜드 해역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현재 핵잠수함을 보유한 나라들은 모두 6개국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프랑스. 이들 나라는 공통적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전체 전력 생산의 70%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원전은 전 세계 저탄소 발전 가운데 수력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 세계단 440개 정도의 원전 반응로에서 전 세계 전력의 약 10%를 생산합니다.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은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제네럴 일렉트릭, 히타치 원자력 에너지에 따르면 연필 끝에 달린 지우개 정도의 크기의 농축 우라늄 하나가 석탄 1톤, 석유 3배럴 정도와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라늄 채굴 과정에서는 배출가스도 온실가스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농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전은 폐기물 문제도 골치이지만 우라늄 광산의 환경 폐해도 심각해 많은 단체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은 탄소 배출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각국 정부가 참기 어려운 유혹이기도 합니다. 특히 원전은 탄소 배출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풀가동이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발전 수단이라는 점에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석탄 발전소는 가동 능력의 40%, 풍력 발전소는 35% 수준만 가동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설비 능력의 92.5%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보다 더 앞서 1970년대 강력한 원전 반대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비록 호주는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지만 우라늄 광산에서 우라늄을 캐내 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타즈메니아 해를 사이에 두고 호주와 마주보고 있는 뉴질랜드는 선진국 가운데 지금껏 원전을 단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는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 이전으로 호주가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건설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는데요. 놀랍게도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 함께 대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만나 제3국의 원전 사업을 할 때 무조건 미국과 한국이 함께한다는 폭탄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제3국에서 원전 사업을 따내면 미국이 한국 컨소시엄에 참여해 공동으로 원전 사업을 진행하고 반대로 미국이 따내게 되면 한국이 미국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한국과 미국은 무조건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원전 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비핵 확산 공조 차원이라며 세계 원전 시장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큰 만큼 미국과 협력을 우선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해외 원전 시장 참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시 설명했는데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이 호주에서 큰 일을 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한국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리며 한미가 원전 협력 강화를 외친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서 러시아와 중국에 빼앗긴 리더십을 찾기 위해 신규 원전 수주에서 한국과 국제 공조 강화를 깨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규 원전 수주는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망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9일 양국 원자력 협력 프로젝트인 중국 장수성 텐완 원전 및 랴오닝성 시바다오 원전의 착공식을 화상으로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원전 수출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탈원전 기조로 가되 원전 기술은 수출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입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지난달 6일 상업 운전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원전이 실제 운영되는 국가가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통해 원전 강국인 미국의 기업과 우수한 기자재 공급망과 더불어 바라카 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성공시킨 우리 기업 간의 최적의 해외 원전 공급망을 갖추게 되면 수주 경쟁력 제고와 양국 원전 생태계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 업계도 향후 원전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 기술이 있고 우리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면서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은 웨스팅하우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을 앞세워 미국형 원전 기술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과 협력하려 한다면서 미국과 연합팀을 구성하면 수출대 타국보다 경쟁력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체코, 폴란드,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체코는 두코바니 지역에 사업비 8조 원 규모로 1,000에서 1,200메가와트급 원전 1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체코 총선 이후 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 미국이 수주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총 6,000에서 9,000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위해 한국, 미국, 프랑스 등과 신규 원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차세대 원전 2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계기로 양국 주요 기업 간에도 구체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양국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규 원전 수주에 뛰어들기보다 둘 중 어느 국가가 수주하더라도 그 나라 사업에 참여하는 형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형 원전 이외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MR은 용량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새로운 설계 개념을 적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대폭 높인 원전입니다. 현재 한국,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SMR 시장 선점을 위해 기술 개발에 뛰어든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초소형 원전 육성 정책을 밝히면서 시장이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협력 대상이나 노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원전 협력이라는 큰 틀에 합의했기 때문에 중소형 원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국과 호주가 포함된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포함시키려 하면서 동시에 미국과 호주가 속한 쿼드에도 한국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이유, 그 모든 퍼즐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